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와 전남의 공동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만의 단독 토론회가 열리지 않으면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광주 전남 지역 예비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잇따라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폐원하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잇따르면서 이 공간의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논두렁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총선 개입 반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는 어제도 강원도에서 열렸습니다. 벌써 19번이나 열린 민생토론회가 주로 수도권과 영남에서 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는 언제 오냐는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을 묶은 공동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19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반박하듯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서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미명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역개발과 한 푼의 예산이 아쉬운 지역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언제 오느냐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번의 민생토론회가 주로 수도권과 영남, 충청권에 집중되고 호남은 뒤로 밀리면서 대통령이 소위 표가 되는 지역에만 신경을 쓰고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호남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호남 지역 민생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 강 시장은 지역 현안이 다른 만큼 광주만의 별도 개최를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에만 공동 개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고 저는 공동으로 진행하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호남 민생 토론회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도는 광주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민생 토론회를 치른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선거법 위반 공방 속에 치러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약한 비가 지나면서 대기가 매우 습한 상태고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순천의 가시거리 150m까지 좁혀진 상태고요. 장흥과 보성도 200m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멎어 있는 상태지만 오늘 오전 서해안 지역부터 다시 봄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5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지나지는 않겠는데요. 대기 상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는 무척 불안정하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월동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들이 논두렁을 태우곤 하는데요. 사실상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계속되는 논두렁 태우기 때문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농로 주변으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간척지 일대에 있던 논에서 불이 난 건 그제 오후 5시쯤. 불이 쌓여있는 퇴비로 옮겨 붙으면서 70개가량의 곰포 사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두렁 소각으로 이제 부시가 곰포사일 쪽으로 확대돼가지고 이제 연소가 발생한 거고요. 농민들은 잡초 제거와 함께 월동기, 해충 제거를 위해 논두렁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잡초 제거해서 하는 거지. 병해충 방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봄 되면 오늘 부화해서 유충이 나와가지고 풀을 먹고 이제 자라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논두렁 태우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 태우기가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 중 토양 속 최고 온도 역시 지속 시간이 짧아 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는 전문기관 실험 결과 해충보다 익충이 더 감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월동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실효성 없는 논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산불 등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인근, 가건물, 건축물의 또 산림지역 이런 부분에 연소확대가 돼서 많은 재산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 발생한 화재는 모두 77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요.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가 없어 어린이집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업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사용할지 곳곳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용도 변경 논란을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6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5년 전만 하더라도 7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이던 교실은 텅 비었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은 당장이라도 버릴 것처럼 파란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곳은 1년 넘게 문을 닫은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7년가량 운영해온 박모 씨. 지난해 신입 원생이 한 명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층짜리인 이 공간을 카페나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한 200 정도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끄러운 식당 같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이제 괜찮지만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좀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고 주민투표에서 60% 이상이 찬성한 만큼 주민 민원도 광산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주 광산구 사례 이외에도 전국에 4개 사례가 더 있었고요. 그 사례들은 다 지금 입주민들이 원하고 생활복리에 부합하는 사무소나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한의원 체력단련당 등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여파로 광주 지역 아파트 어린이집도 줄곧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비슷한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지난 3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특수학교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진경찰서와 강진교육청, 강진군청은 어제 회의를 통해 이번 주까지 해당 학교의 기숙사와 고등학생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내에서 있었던 부조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어제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1명과 공보위 7명 등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오늘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내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도 정부의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위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쾌조의 2연승을 거두며 올 시즌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일정에 들어선 기아 타이거즈도 주전 경쟁에 가속도를 붙이며 우승 담금질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0대1로 뒤진 후반전 3분. 엄지성이 내준 공을 착실히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만들고 2대2로 맞선 상황에선 또 결정적인 헤더로 결승골을 뽑아내고 올 시즌 새롭게 가세한 브라질 출신 용병 가브리엘은 멀티골로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2게임 만에 3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FC는 후반에만 4골을 쏟아부으면서 강원FC를 4대2로 꺾고 개막전 FC 서울의 승리한 데 이어서 쾌조의 2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승점 6점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울산을 다득점에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팀 최초로 3위까지 뛰어오른 광주FC는 올 시즌에 더욱 탄탄해진 조직력과 득점력으로 리그 첫 우승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범 경기에 들어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화끈한 홈런포로 올 시즌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영우와 이우석, 소크라테스,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서건창까지. 줄줄이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타격으로 전지훈련 기간 쏟은 굵은 땀방울의 결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선발로 꼽히는 윌 크로우가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4이닝 퍼펙트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가운데 1루수 주전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1루수로 전업한 이우성이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지난 시즌 부진했던 황대인이 시범 경기 둘째 날 시원한 홈런포로 부활을 알리면서 이범호 감독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에서 출전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가서 1루수 부분은 판단할 생각이고.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 지역을 연고로 한 두 구단이 올 시즌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면서 동반 우승을 향한 힘찬 날개짓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지만 경선에서 배제된 것은 불공정한 공천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호 의원 단수 공천으로 논란이 일었던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이석형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3인 경선 요구를 묵살했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어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소나무당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대표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할 것이라며 또 호남 전역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김윤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주인 자리도 꿰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예비후보는 광주를 융복합 과학기술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영산강 오염의 주범인 도심 하천과 양동 복개상가 복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강현구 광주 동구 남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30년 도시재생 건축 전문가 경력을 살려
지속 가능한 동구와 남구를 미래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주민 분담금 최소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승남 민주당 예비후보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을 곧장 잇는 KTX 노선을 유치해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금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민주당 예비후보는 농축어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신산업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는 사고가 날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6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습니다.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농촌진흥청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농기계에 적용해봤더니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지역인 진안 마령의 한 도로입니다. LED 안내 표지판에 경광등이 켜지면서 주변에 농기계가 접근하고 있다는 실시간 정보가 문자로 표시됩니다. 차량이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나니 도로 옆으로 트랙터가 나타납니다. 위치정보 시스템을 갖춘 안내 표지판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단말기를 단 주변 농기계의 기종과 접근 거리를 사전에 감지해 표시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을 전국 14개소에 설치했는데 주행하는 차량 속도가 설치 전후 1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지기를 30도 정도 기울이자 바로 경광등이 울립니다. 동시에 본인 휴대전화에 사고 정보가 뜨고 20초간 응답이 없으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나 농업기술센터에 사고 정보가 전달됩니다. 농기계가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대처를 위한 사고 감지 알림 시스템으로 이 기술 역시 농가 보급이 한창입니다. 최근 3년간 진안 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30건, 이 중 3분의 1 가까운 9건은 사망사고였습니다. 그 안전모라든가 그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에 일반 사고에 비해서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습니다. 농진청 조사 결과 농기계 사고 예방기술 시스템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농업인들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가 설치 이전에 비해 최대 150%까지 높아졌습니다. 저건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항상 보면은 저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몇 메다에 접근하고 있다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더라고요. 농진청은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와 연계하기 위한 부처 협의에 나서는 한편 관련 기술을 표준화해 전국에 보급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일제 항거에 봉기에 나섰던 민긍호 의병대장의 순국 116주기 묘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봉행됐습니다. 그런데 묘지 앞 충원탑에는 친일파가 쓴 추도사와 의병대장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적혀 있어 그동안 논란이었는데요. 더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긍호 의병대장의 묘역에서 순국 116주기 묘제가 봉행됐습니다. 민긍호 의병대장은 1907년 일제의 군대 예산 명령에 항거해 원주에서 봉기했다 다음에 순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묘역에 함께 세워진 충원탑에는 친일파가 쓴 추도사가 적혀 있습니다. 민긍호 대장의 묘지 바로 앞입니다. 1954년 세워진 이 충원탑에는 친일파 출신 정일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추도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민긍호 의병대장의 격을 낮추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원탑에 쓰인 대장이란 글자에는 다른 의병 대장들에게 쓰인 큰대, 장수 장자 대신 무리대, 길 장자가 쓰였습니다. 민 대장의 격을 낮춘 잘못된 표현입니다. 적어도 정규군으로서 이제 그 대장의 의미로서 이호를 하고 대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우두머리라는 의미로의 대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 이미 10수년 전.
당시 시장까지 나서 묘 이장과 함께 충혼탑을 재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념비 내용에 대해서는 항일 의병대 앞에 친일파가 시문을 썼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이제 검토가 돼갖고 재조명을 시켜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충혼탑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자산으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제2의 기념탑을 세워서 그러한 그 과거의 흔적들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직은 뭐 이제 제한하는 정도고요. 중로를 좀 모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 이어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붉은 대게, 홍게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 러시아산 대게에 밀려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속초항 선착장입니다. 이틀 밤 꼬박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연안 통발어선에 홍게가 쌓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싱싱한 홍게를 바구니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경쟁 어종인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홍게를 찾는 수입업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바구니에 13만 원이던 홍게 가격은 10년 새 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데다 홍게 어획량도 갈수록 줄고 있어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양도 없지, 어디 뭐 팔로 개척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어디 뭐. 강원 지역의 연안어업단체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와 거리가 있는 근해에서 적용되는 TAC, 이른바 총허용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육지와 가까운 연안 바다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오면은 단가도 좀 좋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어민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북 지역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총허용 어획량 설명회에서 경북의 연안어업단체들은 TAC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근해의 홍게 허용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까지 도입하면 수익이 크게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몇 톤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양을 못 채웠다. 내년에는 또 격감이 됩니다. 원래 못 잡더라도 내년에 더 어용량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부는 일단 2027년까지 연안의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산출량 중심의 과학적인 제도죠. 지속 가능한 수산다운 측면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999년 고등어 등 4개 어종에 도입한 총허용 어획량 제도는 현재 15개 어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을 대의원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80명의 상공의원과 12명의 특별회원 등 모두 92명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여기에서 뽑힌 대의원 92명은 오는 20일 3년 동안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 제25대 회장을 뽑게 됩니다. 후보로 나선 한상원 다스코 회장과 김보곤 DK 회장은 최근 잇따라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회원사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순천의 가시거리 150m까지 좁혀져 있고요. 장흥과 보성도 200m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비가 잠시 멎어 있는 상태지만 오늘 오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점차 약한 봄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겠는데요. 대기 상층으로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
태풍이가 지나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11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영암도 1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순천 0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매우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